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의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시냅스의 가소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냅스의 가소성은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훈련에 의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냅스의 가소성이 기억이라든가 지능의 기본이 됩니다. 이제 그 동작 원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신경세포의 구조를 보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렁이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은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신경세포가 뇌를 중심으로 인간은 수백억 개 있는데 지렁이는 약 300개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약 10억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에는 핵하고 신경세포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미토콘드리아 등이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신경세포에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렇게 나무가지 같은 수상돌기가 엄청 많고 요 끄트머리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됩니다. 즉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이 될 적에 시냅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갭, 작은 공간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고 이 전기 신호의 값은 한 수십 밀리볼트입니다. 그러니까는 1.5V 건전지에 비하면은 수십분의 1밖에 안 되는 굉장히 미세한 전압입니다. 여기 시냅스의 갭은 무지막지하게 작아서 약 40나노미터 정도입니다. 참고로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하는 시냅스의 개수가 어떤 신경세포는 10,000개가 넘고 평균적으로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경세포는 얼마나 다른 신경세포와 많이 연결되었나, 즉 친구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활발히 받아들이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통해서 받은 정보는 여기 신경세포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의미가 있으면 뻥 하고 펄스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펄스는 축삭 또는 액슨을 통해서 말단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 다른 신경세포와 역시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액슨은 뇌에 있는 것은 대체로 짧지만 사람의 척추의 끝에서 발끝에 이르는 것은 수십 센치가 넘는 굉장히 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센치가 넘어도 전기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니까 얼마나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런의 동작을 보겠습니다. 이쪽 앞에 있는 시냅스에서 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전달되는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를 여기에 모읍니다. 그것이 어떠한 값 이상이 되면은 뻥 하고 이렇게 펄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펄스를 발생시키고 그러면은 그 펄스가 여기 있는 축삭을 통해서 요 말단으로 가서 이쪽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셀 적에는 이쪽 신호 펄스가 자주 나오고 휴지 상태일 적에는 이것이 가끔 나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냅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1966년 노르웨이 르모가 토끼의 해마의 신경세포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르모는 두 개의 신경세포를 이렇게 놓고 요 신경세포와 요 신경세포가 요 시냅스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앞의 신경세포에다가 요 시냅스에 연결된 여기에다가 전기 신호를 주었습니다. 요쪽 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실험은 여기 있는 전기 펄스의 주파수를 굉장히 빠르게 막 증가시켰어요. 굉장히 높은 값을 주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으로다가 많은 신호가 유도가 되니까는 이쪽 세포가 뻥 하고 흥분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강한 신호를 주어서 뒤쪽 세포를 흥분하게 하면 여기 시냅스의 강도가 장기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그 다음에 작은 신호를 줘도 여기에 더 많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호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여기 시냅스의 그 연결 강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롱텀 포텐시에이션, 장기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 의하면은 여기 두 가지 발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증가시켜도 그것이 다른 시냅스의 연결 강도를 바꾸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다가 작은 신호를 주었어요. 그러면은 뒤쪽이 이렇게 흥분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에 연결된 다른 신경세포에 역시 또 작은 신호들을 주었어요. 이렇게 동시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작은 신호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는 이쪽 뒤쪽에 뻥 하고 이렇게 흥분이 되겠죠. 그렇게 흥분이 되면은 이 흥분 신호를 야기한 다른 시냅스들 모두의 연결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시냅스의 동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냅스가 일렉트리컬 시냅스와 케미컬 시냅스가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케미컬 시냅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즉, 르모의 실험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 앞에 신경세포에 전기 신호를 주면 뒤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앞에 전기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듭니다. 요 사이가 시냅스고 요 앞의 신경세포고 이게 뒤에 신경세포입니다. 덴드라이트. 그리고 요 신경 전달 물질이 요 앞에 시냅스에 있는 전압계폐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칼륨, 칼슘 이온 또는 네거티브 이온을 갖다가 이렇게 방출합니다. 그거는 뉴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방출하면 여기 양이온이 방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방출되는 양은 이 앞에 보내는 전기 신호의 주기에 대충 비례하게 방출이 됩니다. 즉, 전기 신호가 많이 오면은 방출이 많이 되죠. 이 뒤쪽 신경세포에는 이 이온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리셉터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는 거죠. 문으로다 이 이온이 들어오면은, 양이온이 들어오면은 여기의 전압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그 까닭에다 르모가 실험을 한 것처럼 이 앞에 전기 신호를 주면은 뒤에서 전기 신호가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뉴런에는 익사이터트리와 이니비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익사이터트리는 이렇게 흥분되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고 이니비터리 뉴런은 전기 신호를 억제하는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런 거 정신의학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 있잖아요. 사람의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무드 조절할 적에. 즉,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사람의 요 시냅스에 작용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전체 어떤 무드라든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르모의 실험에 의하면은 앞의 신경세포와 뒤의 신경세포에서 동시에 흥분이 됐을 적에 여기에 그 시냅스의 전도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 또는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시냅스의 가소성은 단기 가소성에서 몇 초부터 몇 분간만 지속되는 것도 있고 장기 가소성에서 몇 시간이나 또는 평생 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시냅스의 강도가 변하느냐? 이것이 시냅스를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펄스를 갖다 보내면은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아이온이 방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온이 뒤쪽에 있는 신경세포로다 전달이 되는데 아무 데로나 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포를 보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문을 갖다 수용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수용체가 4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험한 것처럼 위쪽하고 밑에 쪽이 동시에 활성화가 되었으면은 이렇게 수용체 개수가 증가가 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수용체 개수가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즉 장기 강화 그리고 장기 약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강화, 장기 약화가 동물이나 사람이 환경에 적응해서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신기한 것이 뭐 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동물이 또는 뭘 더 배운다라고 할 적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경세포나 또는 시냅스가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1살이 되면은 뇌의 신경세포나 시냅스의 개수는 최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배우고 그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시냅스의 요 강도, 여기 있는 수용체의 개수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는 여기 있는 수용체만 바뀌느냐, 이것이 강화될 적에 여기 아까 배우는 이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잘 만들어지느냐, 그런 이론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쪽 수용체의 개수가 변해 갖고서 장기 강화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결론입니다. 사람에게는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 그리고 각 신경세포당은 1000개가 넘는 시냅스가 보통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100조 개가 넘는 시냅스가 있습니다. 각 신경세포는 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신경세포에서 정보를 전달받는데 이 시냅스는 강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값을 전부 다 모아서 그것이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넘으면은 뻥 하고 이렇게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가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냅스의 연결 강도가 강화된다든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의 가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인간 지능이라든가
기억, 감정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전 시간에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세포와 인공신경세포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